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국사 과제 안내문 다음에 제시된 역사서에 관한 내용이 나왔네요. 사략,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해동고승전. 이 전에 푼 문제에서 각군의 해동고승전도 많이 나왔고, 이승유의 제왕운기, 그리고 사략 하게 되면 이재현의 최초의 성리학사관이 들어간 그런 사서가 되죠. 이재현 하면 알고 있죠. 원나라의 만권당을 세워가지고 원나라 학자인 조맹부하고 성리학에 대해서 막 학문을 주고받았다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 거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하나 선지를 읽어봐요. 1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관설화를 수록하였다라고 하면 이련의 삼국유사가 되죠. 가와는 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초와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을 했다. 조선시대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죠. 사초, 사관의 사초, 시정기 하면은 공문서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뭘 더 붙여요? 승정원 일기를 붙여가지고 그 춘추관에서 왕이 죽으면 임시로 실록청을 구성을 해가지고 편찬을 하게 됩니다. 3번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구성을 했다. 기전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삼화천의 사기같이 본세지 열전에서 왕의 세가, 왕비의 세가, 중요 인물들의 세가 해서 인물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삼국 사기가 되죠. 그럼 단은 삼국 유사니까 삼국 사기와 설명이 바뀌어 있다. 단군부터 충렬왕까지의 역사를 서사시로 했다. 충렬왕까지라는 점하고 서사시로 서술을 했다라는 점에서부터 제왕운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승유의 제왕운기. 고려시대까지 해도 그렇게까지 역사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역사서는 나올 때 그때그때 외우는 거 정도로 커버가 돼요. 조선시대가 역사서가 진짜 많은데 한능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정적으로 시험에 출제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할 게 아닙니다. 5번 강목체로 고려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건 조선시대에 쓰인 안정복의 동사강목이죠. 우리가 기전체, 기사본말체 혹은 기사 말본체라고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편년체, 강목체 이렇게 있죠. 기전체 하게 되면 본세지 열전 이렇게 해가지고 왕비 중요 인물 해서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을 한다 하게 되면 기사 본말체, 말본체라고 보는 거는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게 됩니다. 편년체, 시간의 순서를 중시하는 거죠.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게 있습니다. 강목체 하면은 강은 큰 이야기고 목은 작은 줄거리예요. 근데 강목체 큰 이야기와 작은 줄거리를 쓰면서 뭘 하는가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간 평가적 요소가 들어간 거는 강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마가 나왔죠. 안정복의 동사 강목 그러잖아요. 이런 건 이제 강목체라고 할 수 있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밑줄 그은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뭔가요? 이 책은 이규보의 본집으로 전집, 후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가전체 소설 등 다양한 작품이 실려 있어 문학 세계와 역사 의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충렬왕 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제시된 거는 동국 이상국집에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가 유명해요? 이 안에 실린 동명왕 편이 유명하죠. 우리가 동명왕, 동명성왕 하는 것 같이 고동유 하잖아요. 고구려 역사 중에 고동유 한 다음에 태천동미 원성왕 이렇게 왕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동명왕이 되겠습니다. 약간 어렵다. 약간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선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고르면 되죠. 1.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으로 지칭하였다. 유득공의 발해고가 되죠. 발해고 남북고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유득공 하게 되면은 영정조 시대 정조 때죠. 규정각 검서관으로 올라온 인물 중에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그런 인물들이 있죠. 조선 정조 때 책입니다. 이번 단군을 우리 역사의 기원으로 기록하였다라는 내용인데 동국 이상국집에는 단군의 내용이 없습니다. 또 그냥 이게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 같아요. 다만 한능검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속어법으로 문제 객관식 문제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1번 속어법 아닌 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하나하나 지워가면 되고 2번 확정법 틀린 걸 골라라. 내가 틀린 걸 딱 알고 있으면 그걸 고르면 되고 옳은 걸 골라라. 옳은 걸 딱 고르면 됩니다. 좀 굉장히 유용한 게 속어법이죠. 어렵게 나온 것 같지만 하나하나 지우다 보면 답이 보입니다. 3번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다양한 작품이 있기 때문에 시, 가전체, 소설 등 다양한 작품이 실려 있어 이렇게 제시문에서 힌트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편년체로 소술이 됐다. 대표적인 건 조선왕조실록인데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번 고구려의 건국 서사시인 동명왕편이 실려 있다. 이거 뭐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규보의 문집 동국 이상국집에는 동명왕편이 실려 있다. 라는 거. 이 내용만 좀 단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만 모른다고 하더라도 1, 2, 3번도 아니고 5번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왕의 계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건 이승유의 제왕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오답률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읽어봐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국보 땡땡호인 고려시대가 나왔죠. 목조 건물로 베를린 기둥의 주심포 양식으로 축조되었다. 건물 내부에는 국보인 소조열의 좌상이 봉인되어 있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고려하고 조선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사찰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능검에서는 출제가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내용이 좀 많아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거는 주심포 양식이냐 아니면 다포 양식이냐. 주심포는 뭐냐면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위에만 이렇게 했냐, 그래서 천장을 이렇게 올렸다, 그럼 이게 주심포고, 이 기둥이 없는 쪽에도 다 붙였다, 뭐 이건 다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단골 문제고요. 조선에 가게 되면은 이제 후반부를 나눠서 17세기 18세기 이렇게 나눠서 원래 문제가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능검 시험에서는 고려시대 건축물들 약간, 그리고 조선은 뭉뚱그려서 뭐 조선 후기에 지어진 사찰 안에 있는 건축물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은 뭐 17세기 건축물, 18세기 건축물 하면 18세기에는 좀 안 나오고 17세기 것만 묶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이게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외우려고 마음 먹으면은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대장이 정해진 것 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울만 합니다. 건축물 나온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한번 외워봐요. 저 공부할 땐 처음에 뭣도 모르고 뭐 주국무대, 다응응보, 인과응보 같이 다응응보 외우고, 뭐 주국무대, 주국하면 무슨 연극 같잖아요. 그래서 주국무대, 다응응보 해가지고 주심포하고 다포를 나눠서 외웠어요. 나중에 처음에 뭣도 모를 때 외웠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대웅전이나 뭐 무량수전 그런 거 이름들은, 명칭들은 안에, 건물 안에 누구를 모시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지만 재미있게도 우리들은 대표적인 그런 건축물들이 정해져 있어서,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 건축물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도 약간 무리는 있는데, 웃기는 방법인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국무대 다흥응보를 한번 이렇게 한번 외워봐요. 주국무대, 극락전, 무량수전, 대웅전. 물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외워놓고 자꾸 절을 붙여서 외우다 보니까 외워집니다.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수덕사, 대웅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다포양식 하게 되면은 응징전이죠. 응징전, 보광전 이렇게 되는데, 성불사, 응징전, 서광사, 응징전, 그 다음에 심원사, 보광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우는 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외웠는데 이렇게 외우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뭐 무량수전이 전국에 되게 많아요. 극락전도 막 뭐 안에 이제 뭘 모시냐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극락전도 되게 많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외우기 쉽기 때문에 주국무대, 다흥응보 외워놓고 절 이름을 좀 붙여서 이제 익숙해지면 되죠. 어차피 계속 보면 외워집니다. 성불사 응징전, 서광사 응징전, 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를 고려로 외워놓자. 조선은 더 쉽습니다. 17, 18세기를 구별해라. 뭐 원래 이렇게 공무원 시험 같으면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조선이냐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17세기 거가 대장이라서 그런지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얘네만 자꾸 나와요. 근데 이게 외우기가 딱 한 방에 외울 수가 있어요. 금미, 화가, 법팔 해가지고, 금미가 여자 이름 같잖아. 금미가 화가 나서 법팔로가 되었대. 법팔로가 되었다. 이게 언제예요? 조선이에요. 그래서 주국무대, 다흥응보 이거 다 고려 거고, 조선하게 되면 얘네가 대장이라 얘네만 나온다. 금미, 화가 나서
법활로가 되었다. 금산사 밀액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존 최고가 봉정사 극락전이에요. 현존 최고. 우리 한능검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출제 비중이 좀 높은 거. 봉정사 극락전. 여기 우리 문제에서 보면 5번에 있죠. 현존 최고 목적 건축물이고, 그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 하면은 또 다른 그 사진하고 해가지고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그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에 나온 게 답을 골라라 이게 이건데, 이 중에서 또 대장 이거 두 개입니다.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해가지고 이렇게 주공무대가 좀 싫으면 저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외워버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극락전 무량수전 이렇게 외우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주봉부수 이렇게 외우든가, 여기도 뭐 다성석삼 이렇게 다성석심 이렇게 외우든가.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외우든 이렇게 외우든 계속 보다 보면 결국에 외워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려다. 고려 중에서 대장, 봉정사 극락전과 부석사 무량수전이 나온다. 아래쪽 금미가 화가 나서 법활로가 되면 이거는 조선입니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문제가 거의 풀립니다. 출제 비중은 이렇게 제목도 주고 그러는데 조선하고 고려를 합쳐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3문제, 4문제, 한 1000개 중에 한 3문제? 그 3문제조차 이쪽에 치중돼 있다.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금미가 화가 나 법활로가 된 거. 그래서 여기를 보면 뭐 건물 내부에 국보인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제 사진을 한번 띄워 드릴게요. 이거 있죠? 자, 이게 어디 있냐? 그러면은 정답은 2번이 되죠.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은 이건 잘 모르는 거예요. 개수 맞추려고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건 다 유명하죠. 수덕사 대웅전 하면은 주심포 양식 주국무대에 들어가는 거고, 화엄사 각황전 금미가 화가 나 법활로가 됐다. 화가 난 거네요. 여기 4번이고 5번은 제일 1대장 가장 잘 나오는 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종 때 김부식이 지은 이 뭐예요? 묘청의 단을 진압하고 삼국 사기를 쓰게 되죠. 단군 내용은 없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라서 뭐 기이한 일 그런 건 안 적는다라고 했어요. 나를 보니까 충렬왕 때 이승유가 펴낸 책 삼권 중국사 학원 우리나라 하면은 이승유의 제왕홍기가 됩니다. 제왕홍기에 대한 내용을 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자면 뭐 발해를 최초로 우리 역사로 인식을 했다. 삼조선설이 실려 있다. 뭐 단군조선, 기자조선이란 게 있죠. 은나라 기자가 와가지고 막 해줬다. 그래서 막 기자한테 감사하고 있고 그러죠. 또 뭐 유만조선 이런 내용. 중국과 우리를 대등하게 봤다. 핵심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중국과 우리를 대단하게 봤다. 여기서 상권은 중국사, 학원은 우리나라 역사라고 했잖아요. 충혈왕 때 가게 되면 이제 원 간섭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뭐 뿌리라든가 우리의 민족의 자긍심을 자꾸 높이려는 노력이 책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란의 삼국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군에 대한 막 그런 걸 써놨죠. 흥법, 지휘 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자, 선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을 했다. 조선왕조 실록이죠. 2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 등을 수록하였다. 이란의 삼국유사가 되고요. 3번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3번이 옳은 설명이죠. 원 간섭기의 좀 특징이에요. 원 간섭기, 삼국유사도 그러고 이승유의 충렬왕 때 이승유의 제왕홍기도 그러고. 4번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게 등재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록 유산 같은 거는 한번 쓱 읽어볼 정도만 하면 돼요. 그렇게 그 안에서 장난치는 문제는 우리 하는 거면 안 나옵니다. 5번 가나 고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 형태로 소술하였다. 이거 뭐 동명왕편에 대한 이야기죠. 이 앞 문제에서 봤던 거 무신기 때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 집에 실려 있다. 이 안에 이제 동명왕편이 있는 거예요. 동국 이상국 집이잖아. 다 모아놨다고. 그래서 뭐 가에 있는 경우 가는 가장 큰 게 단군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삼국사기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뭐 5번이 정답이 아닌 건 피해갈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읽어봅니다. 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땡땡신문, 범어사본, 뭐 부산 범어사가 소장한 뭐 이런 내용은 모를 수도 있죠. 본문에서 국보로 승격되었다. 이번 국보로 승격된 범어사 소장본은 이련이 저술한 그건 뭐예요? 이련의 삼국유사가 나오게 됩니다. 삼국유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그런 문제가 돼요. 자, 1번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너무한 문제네요. 뭐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번 사초, 신영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조선왕조 실록이죠. 왕이 죽으면 춘추관에서 실록청을 임시로 설치를 해가지고 사초, 시정기, 그 외에 뭐 승정원 일기 등을 바탕으로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합니다. 3번 왕명에 의해 고승들의 전기를 기록하였다. 각군의 해동 고승전이 되죠. 무신기 때 쓰여진 책이고요. 4번 본기, 열전 등의 기전체 형식으로 써놨다. 이게 뭐예요? 삼국
사기가 되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제압하고 나서 김부식이 썼습니다. 5번 서사시 형태로 고구려 개성의식이 반영되었다. 동국 이상국집에 수록된 동명왕편이라고 했습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뭐 굉장히 반복성이 높네요. 마지막으로 뭐 고려시대 역사서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중기 이제 문벌규적 시기에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대표적이죠. 조금 신라를 계승하려는 그런 의식이 좀 나타나게 되고, 이거 이제 무신기가 오게 되죠. 그럼 동명왕편,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동명왕편 같은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고구려 계승 의식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돼요? 원간섭기에 오게 되면 단군이 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삼국유사나 아니 뭐 제왕홍기 나오게 되고, 이후에 이제 공민왕 때 말기에 가게 되면 딱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사략 누구라고 했어요? 이재현이 성리학사관이다. 성리학사관으로 쓴 최초의 그런 사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성리학사관이고, 삼국유사 하면은 뭐 불교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이거는 삼국 사기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 원 간섭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민족이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군이 좀 중요시 되게 된다.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홍기까지를 기록하자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동등하게 봤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